다른 사람의 말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 스스로가 그 상처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정신의 지배자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첫 번째 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칭찬에 우쭐해지고 비난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감정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생각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소수의 강인한 사람들만이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는 바로 그 방법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잔인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파헤치고 타인의 평가로부터 당신을 영원히 해방시킬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생각의 전환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닌 당신의 정신세계를 완벽히 통제하는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타인의 어떤 말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거대한 평가의 장입니다. 소셜미디어, 직장, 심지어 가족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고 판단됩니다. 남성은 특히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자신의 감정적 취약성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비판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속으로 사귀며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좀비처럼 되살아나 당신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가? 그 사람이 맞아.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 쓰지 마, 그냥 잊어버려 같은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크게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그 소음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낸 비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상사가 당신에게 이번 보고서는 실망스럽군이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문장 자체는 그저 공기 중의 음파 혹은 모니터 위의 픽셀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서 나는 무능하다. 나는 상세에게 미움받고 있다. 내 경력은 끝났다와 같은 판단이 더해지는 순간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당신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은 상사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파멸적인 것으로 해석한 당신 자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과 강한 남자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외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의식적인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자신의 해석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이 공간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위 10%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두 개의 화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입니다. 타인의 비판, 예상치 못한 실패, 부당한 대우 같은 것들이죠. 이 첫 번째 화살은 누구에게나 날아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을 만드는 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쏘는 것입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나는 역시 안 돼와 같은 자기 비난과 과장된 해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지혜는 첫 번째 화살은 맞더라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비판이라는 첫 번째 화살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라는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꽂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화살보다 자신이 쏜 두 번째 화살에 맞아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화살인가? 아니면 내가 쏘려는 두 번째 화살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통제의 이분법을 철저히 내면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필터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타인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경제 상황, 날씨, 과거에 일어난 일, 미래에 일어날 대부분의 일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당신의 생각, 당신의 판단, 당신의 행동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자신의 감정과 행복을 연동시키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칭찬에 기뻐하고 비난에 슬퍼하는 것은 당신의 감정 조종기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왜 외부의 불확실한 요소가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당신의 에너지를 100%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즉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만 쏟아붓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통제의 이분법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봅시다. 누군가 당신을 향해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 혹은 자기 방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된 스토아적 정신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먼저 이 상황을 분석합니다. 저 사람의 말과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가?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에 대한 나의 해석과 나의 반응입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 그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똑같이 비난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고 그에게 당신을 조종할 힘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그 말을 단순한 소음 혹은 의견 데이터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의 어떤 경험이 그런 편견을 만들었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무시하고 당신의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강력한 위치에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쪽입니까? 아니면 상황을 지배하는 쪽입니까?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이제 당신의 정신적 무기고에 객관적 인식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추가할 시간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사물에 네가 붙인 이름을 제거하면 그것들은 본래의 모습으로 남는다.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 주관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수식어를 떼어내고 사실 그 자체만을 보라는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끔찍한 발표를 했고 완전히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 대신 나는 발표를 했고 몇몇 청중은 다른 곳을 쳐다봤으며 발표 후에 질문이 없었다고 사실만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망신과 같은 단어들은 당신이 덧붙인 주관적 판단, 즉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 판단을 제거하면 상황은 훨씬 덜 위협적으로 변합니다. 타인의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를 무시했어 라는 생각 대신 그는 내가 말하는 동안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사실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에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피곤했을 수도 있고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무시했다는 것은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에 불과한 당신의 해석일 뿐입니다. 사실에 집중하는 훈련은 당신을 감정의 폭풍으로부터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객관적 인식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제3자의 시점 또는 조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상황이나 말을 한 발짝 떨어져서 마치 영화 감독이 장면을 내려다보듯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캐릭터와 당신에게 비판을 한 상대방 캐릭터가 등장하는 짧은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감독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각 캐릭터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 대화는 전체 이야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10년 후에도 이 장면이 중요할까? 이렇게 거리를 두고 상황을 바라보면 감정적인 몰입에서 벗어나 훨씬 더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아는 더 이상 공격받는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관점을 의식적으로 전환하여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고도의 지적 훈련입니다. 소수의 리더와 전략가들만이 이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이 감독의 의자에 앉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비판을 데이터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강한 남자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판 속에는 성장을 위한 귀중한 정보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이 아닌 당신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사용자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작업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면 감정적으로 방어하는 대신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흥미로운 관점이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보였지? 혹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제안해 주겠나? 이렇게 접근하면 두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감정의 주도권을 잃지 않습니다. 둘째, 실제로 유용한 정보를 얻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판이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비판은 상대방의 질투나 무지에서 비롯된 쓰레기 데이터일 뿐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감정을 배제하고 그 피드백이 유용한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유용하다면 감사히 받고 쓰레기 데이터라면 미련 없이 폐기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비판의 피해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가가 된 것입니다. 비판을 분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출처의 신뢰도입니다. 모든 의견은 동등한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었을 때 지도 앱의 조언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짖고 있는 개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당연히 지도 앱일 것입니다. 타인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견의 출처를 평가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필터링 과정입니다. 당신을 비판하는 그 사람은 누구 이벤트?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항상 부정적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의 부정적인 의견에 왜 단 1초라도 당신의 귀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해야 합니까? 그들의 말은
당신의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멘토의 따끔한 지적은 황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의견들에 대해 의식적으로 신뢰도 점수를 매기십시오. 낮은 점수의 의견은 자동으로 스팸 처리하고 높은 점수의 의견만을 귀담아 듣는 정신적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강인한 정신을 구축하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가치 체계의 확립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당신은 타인의 평가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도치담배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만의 확고한 북극성이 있다면 외부의 바람이 어떻게 불든 당신의 항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정직, 용기, 자기훈련, 지혜, 가족에 대한 헌신입니까? 시간을 내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5가지 핵심 가치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오늘 나의 가치에 따라 살았는가?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했다면 설령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비난하더라도 당신은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심판관, 즉 당신 자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가치를 배반하고 얻은 칭찬은 공허할 뿐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 체계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당신의 자존감을 세우십시오.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전략으로 넘어가 봅시다. 바로 부정성 시각화 피리 메디타치오 마로름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대비함으로써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의 충격을 줄이는 고대의 스토아 훈련법입니다. 중요한 발표나 미팅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성공적인 모습을 그리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대신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비판과 질문을 미리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논리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 혹은 이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군요 라고 비웃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각각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할지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당신은 두려움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게 됩니다. 실제 상황에서 비슷한 비판을 듣더라도 당신의 뇌는 이것은 이미 연습했던 상황이군 이라고 인식하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며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최악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것을 길들입니다. 두려움은 미지의 영역에서 자라납니다. 미리 탐험한 영역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은 당신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유머 감각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너무 거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비판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나를 주목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와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던진 말은 깊은 생각 없이 나온 것일 확률이 높고 그들은 아마 10분 안에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 말을 며칠 동안 곱씹으며 고통받아야 합니까? 때로는 스스로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 먼저 농담을 던질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실수를 지적했을 때 화를 내거나 변명하는 대신 그러게 말입니다. 가끔은 제 뇌가 어디로 휴가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웃어넘길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상황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유머는 당신의 자아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것은 어떤 공격도 무력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점을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훈련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플라톤의 관점이라고도 불리는 이 방법은 당신의 문제와 당신 자신을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말, 그 사람, 그 사건을 지구 전체의 맥락에서 바라보십시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거대한 행성에서 그 사건은 얼마나 작은 점에 불과합니까? 이제 시간을 더 확장해 봅시다. 100년 전, 1000년 전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했고 수많은 영웅과 악당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그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현재 고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것은 당신의 문제를 하찮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올바른 규모를 찾아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찻잔 속의 태풍에 갇혀 허우적댑니다. 하지만 우주적 관점을 통해 찻잔 밖으로 나오면 태풍이 사실은 작은 물결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훈련은 당신에게 거대한 평온과 함께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통찰력을 줄 것입니다. 타인의 말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약한 동정이 아닙니다.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지적인 통찰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종종 그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비판과 공격은 사실 그들 내면의 불안, 질투, 두려움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람은 굳이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고 격려할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삶에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타인을 끌어내림으로써 상대적인 안정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누군가 당신을 공격할 때 그 말을 당신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기에 이런 말을 할까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공격의 대상에서 관찰자로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당신을 향한 화살이 아니라 그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신호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분노 대신 연민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당신을 훨씬 더 높은 정신적 위치에 서게 합니다. 이 모든 원칙을 통합하여 당신의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널링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10분만 투자하여 오늘 당신의 감정을 흔들었던 사건이나 말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의 렌즈를 통해 그 사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첫째,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사실만을 적습니다. 감정적인 수식어는 모두 제거합니다. 둘째, 그 사건에 대해 내가 내린 판단은 무엇이었는지 적습니다. 셋째,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구분합니다. 넷째,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지, 더 현명한 관점은 무엇이었을지 적어봅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 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꾸준한 기록을 통해 당신은 어떤 종류의 말에 취약한지,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 쓰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을 단련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매일의 훈련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 일지를 쓰듯 당신도 당신의 정신훈련 일지를 써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의 힘은 듣는 사람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보라는 단어도 사랑하는 친구가 장난으로 할 때와 적대적인 경쟁자가 비난조로 할 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단어 자체에는 고유한 힘이 없습니다. 힘을 부여하는 것은 맥락, 그리고 그 맥락을 해석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에 대해 의미 부여권을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에 상처받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말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책임이 아니라 권한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행복을 외부 세계에 구걸하는 대신 당신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라는 바다의 항로를 직접 결정하는 선장입니다. 이 권한을 되찾으십시오. 스스로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우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종종 왜 내게 이런 일이? 와 같이 무력감을 증폭시키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은 당신을 피해자의 역할에 가두고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대신 강력하고 건설적인 질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타인의 비판에 마음이 흔들릴 때 왜 나를 비난하지? 라고 묻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는가? 나의 가치에 따라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 라고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바뀌면 당신의 뇌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무력감과 분노 대신 성장과 배움의 가능성을 탐색하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화는 당신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질문의 질이 곧 당신의 삶의 질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화를 무력한 희생자의 독백에서 강인한 전략가의 문답으로 바꾸십시오. 주변 환경을 의식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매일 어울리는 사람들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이 항상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스토아적 훈련을 해도 당신의 정신적 갑옷은 계속해서 부식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비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온과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며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이 존경할 수 있는 멘토를 찾으십시오. 당신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동료들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주변 환경은 당신이라는 식물이 자라는 토양과 같습니다. 척박하고 오염된 토양에서는 어떤 씨앗도 제대로 자라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으로 당신 자신을 옮겨 심으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은 실천을 통해 완성됩니다. 오늘 배운 원칙들을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실험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감정적 반응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비판을 들었을 때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전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0.1초라도 더 확보했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쏘려다가 멈칫했다면 그것은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 과정은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도 버겁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점점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평온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과 성찰을 통해 당신의 정신은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과 같이 단련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실패는
당신의 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의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인물들, 황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똑같은 감정적 고통과 씨름했습니다. 그들 역시 타인의 비난과 모욕, 배신에 아파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그것이 인간 본성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해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원칙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지난 2000년간 지혜를 추구해온 위대한 영혼들의 행렬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을 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으로서 더 높은 차원의 자유와 존엄성을 획득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의 싸움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숭고한 과업의 일부입니다. 이 사실에서 큰 자부심과 용기를 얻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신뢰로 귀결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깊이 신뢰한다면 타인의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강점과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도가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인의 단편적인 평가에 당신의 가치를 저당 잡혀야 합니까? 진정한 자신감은 타인의 칭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켜냈다는 내면의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스토아적 실천은 바로 이 자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용기 있게 행동하는 훈련을 통해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타인의 말은 그저 바람소리처럼 당신을 스쳐 지나갈 뿐 당신의 중심을 결코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생각의 틀을 구축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당신의 감정을 결정한다는 것.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감정 세계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타인의 말은 그저 공기 중의 진동일 뿐입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를 만드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그 막강한 권력을 회수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주체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 왕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지혜가 당신의 내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과 같이 강인한 정신을 추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더 깊이 있는 지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오늘 배운 원칙 중 당장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다짐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